성남에 사십니까? 네, 이제 이사를 해서 또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으로서 요새 좋은 일이 많아서 좋은 일이 많습니까? 이사한 곳이 좋나요? 이사한 거 좋습니다. 뭐 이사는 아까 전에 뭐 이사한 것 때문에 좀 피곤하다고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사하고 난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출퇴근하기도 좋아졌고 지역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네, 마음에 든다. 네. 그리고 또 그쪽 근처에 이제 탄천이 있어가지고 탄천에 이제 막 이제 나와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 또 날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 탄천 옆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네. 해서 탄천이 가깝습니다 정말. 운동하시기 되게 편하시겠네요. 네.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 탄천에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성남 주민들 중에서 네. 특히 남성분들 네. 싸움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날씨 따뜻해지고 이럴 때 탄천 주변 이렇게 막 뛰면서 얼마나 싱숭생숭해. 엄청 두리번 거리면서 네. 뛰잖아요. 저희도 몇 번 두리번 거리지 않았나요? 저희는 항상 두리번거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네, 탄천 사랑합니다. 성남시 뉴스 중에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 주에 성남시 안에 있는 체육단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로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올리지 못하게 된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성남시에 펜싱단이 있어요. 성남시청 네. 소속 펜싱단. 네네, 성남시청 소속 펜싱단이 있는데 성남시청요? 이거 발음에 성남시청 소속 펜싱단이 발음에 유의해 주시기 있었는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남현희 선수. 뭐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고 그렇죠. 은메달리스트. 네, 뉴스 기사에 작년 말에 또 금메달을 하나 따가지고 올라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쭉 찾아보다 보니까 2006년에 그 시청 측에서 지원을 다 끊어버려서 구단 자체가 다 이렇게 해체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지원이 되게 돼서 뭐 2010년 정도 이때쯤 돼서 지원이 다시 시작돼서 육상부나 뭐 이런 것들 뭐 빙상 뭐 이런 종류들의 스포츠들의 체육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짠한 것들도 좀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안현수 선수. 네. 빅토르안 지금 현재 빅토르안인 그 선수가 그 성남시청 소속에서 시의 지원이 일방적으로 끊어진 것들도 파벌과 여러 가지로 좀 얽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계기가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들었었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저번 주엔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게? 성남에 있는 체육구단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만 가면 있었던 종목 필드하키.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게 성남의 필드하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현존 여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어렸을 때부터 성남에는 필드하키가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으로 좀 정평이 나 있었고 그쪽에 또 성남 제1 공설운동장 가시면 네. 그 로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로라장, 추억의 로라장. 이거 가끔씩 갔었는데 진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옛날 분위기 물씬 풍기고 정말 그 로라도 정말 옛날 롤러. 그렇죠. 바퀴 4개 달려가지고 코발로 쓰면은 탁탁탁 걸어다닐 수 있었던 그때 정말 저는 그렇게 뒤로 타는 형들이 부러웠었는데 지금 다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로라 형들. 그때 저는 이제 사실은 로라를 타러 가진 않았어요. 그럼 뭐 하러 가셨어요 거기? 거기서도 두리번거리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롤러 브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인라인이라고 하죠. 네, 인라인. 왜 자꾸 로고송 이렇게 자꾸 쓰면은 뭐 나중에 문제는 소지를 다 무시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인라인이라고. 그쵸. 인라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라인이라고 했죠. 네. 인라인 타고 그랬었죠.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네요. 또 이렇게 느껴지지만 뭐 계속 느껴지실 거예요. 뭐가 느껴져요? 지자랑. 아니 인라인 탔다는 게 뭐 지자랑입니까? 부유했던 가정사. 에이, 저는 전혀 부유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유했다면 지금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제가 로또가 당첨돼도 이건 할 거예요. 그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막 중간에 이모가 난입하고 뭐 이런 일 없이 지금 좀 아까
이모님께서 갑자기 이제 방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화이팅을 외쳐주고 가셨어요. 예, 방해 안 할게 이러면서 방해를 하고 가셨는데 뭐 이런 일 없이 아마 편하게 했겠죠. 네. 아, 뭐 그랬으면 이런 깨알 같은 재미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쵸, 어딘가에 있었겠죠. 네. 자꾸 있어? 네. 성남 이야기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기사죠?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근데 그 내용이 성남시에다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급하겠다라는 오, 굉장히 라는 희소식이네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용이 좋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자체에서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네, 몇 번째 안 되지 않을까.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지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가 네. 아닐까 그 생각하네요. 공공의료 쪽에서는 네. 거의 약간 선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지자체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하고는 싶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겠죠. 근데 이재명 시장은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성남에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이렇게 세 구에다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그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성남 시민 누구나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네. 뭐 그래서 지원의 확대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저소득계층 아, 그리고 좋네요. 다산 가정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겠다. 어, 이렇게 해서 출산 장려화 정책으로서도 효과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영 산후조리원이 공실률이 한 30%대인데요. 아, 공실률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그 산후조리원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면 70명밖에 안 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인증을 한 산후조리원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리원에다가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남 시민이 민영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산후조리원이 성남시 인증을 받은 곳이라면 네.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아,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성남 시민들은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이용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그 정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네. 가장 여성의 지위가 약하고 노동인구 대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되게 적은 나라로 속해 있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산후, 어떤 출산의 여파 때문에 네. 특히 직업에 있어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겠죠.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뭐 최근에 경남에서 있었던.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쪽에는 각을 세워서 너희들 약간 반사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말도 있어요. 뭐 그 타이밍이 그랬을 뿐이지만 원래 하려고 했던 이미 부채를 한번 다 갚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갚고 네, 그렇죠. 네, 예산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그쪽으로 생각한다는 것들 그리고 국가에서 뭐 장려하는 출산 뭐 다자녀 가정 만들기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뭐 의미가 대립각 뭐 있습니다. 반사 효과 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일들인 거죠 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전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확하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네. 것까지. 근데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한다는 게 네. 고무적인 일이죠. 앞으로 중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눈치, 네. 정치적인 뭐 그런 알력 싸움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 논리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출산을 하려면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분명히 부담감이 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고소득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다 그런 쪽으로 쓰이면 안 좋을 네. 수도 있어요. 네. 1년에 한 94억 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성남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비용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 않거든요. 성남시가 그래도 규모가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나 그러면 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94억이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94억이면은 전체 비율 중에?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94억 원에 대해서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가 불필요한 시정 운영비를 줄이면 된다. 네. 다른 쪽에서 새어나가는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막기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비용들은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에 있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게 잠재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되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꾸준히 운영만 한다면 성남 시민에겐 큰 복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주변 다른 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러움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죠. 네, 뭐 다 유입되는 뭐 시민들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맞습니다. 네, 그거에 같이 반응을 해서 주변에 있는 뭐 시나 도시들이 같이 그 일에 뛰어들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도시라고 하니까 좀 삭막한데 동네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뭐 환경도 돼야 되겠지만 우선 아이가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워낙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농촌 같은 데 가보면 항상 노인분들만 계시고 아이들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많이 없어요, 정말. 이 지역을 이끌고 갈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잘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네. 나 지금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약간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이 얘기를 저희 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근데 성남 가서 네. 살고 싶다. 성남에서 살면 애기 낳아도 산후조리도 받을 수 있고 좋지 않냐? 그렇죠. 아니 그럼 결혼이나 해라. 결혼도 안 그러네요. 했는데. 그 생각해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 그렇죠. 네, 근데 결혼도 안 하신 분도 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네, 효과적이긴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이 잘 어떤 정책적으로나 실제로 시행할 때도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하고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더 좋겠죠. 네.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되길 또 같이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는 게 이거를 실행할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지금. 과장님 때문에 감사하네요. 네. 결혼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상 할 게 생각이 안 나고 네. 그냥 응원해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기도하십시오. 아유, 네, 그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연불? 연불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과장님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저랑 황토길에서 한번 갑시다. 매생이탕에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진하게 한번 자십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성남시 맛집에 대해서 많이 알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맛집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뭐 어디 돌아다닌 기억이 없어서 좀 가면 좋겠는데 뭐야? 요새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못해요. 희귀코물입니까? 비슷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애타게 찾습니다. 같이 돌아다니실 분. 기왕이면 여성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진짜 그런 식으로 좀 음흉하게 음흉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필하고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어떻게- 캐릭터가 없어집니다. 제 캐릭터를 위해서 저에게 오십시오. 아니 미친놈이야? 캐릭터 조금만 갖고 갈라 그래도 뭐라 그래. 자기는 또 갑자기 악이 됐다가 선이 됐다 이럴라 그래. 저는 맛집이 하나 있어요. 어디? 그 뭐랄까 이런 봄날에 딱 가기 좋은 맛집. 아, 뭐냐면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야탑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제가 어. 대답을 들을 순 없겠죠. 그래도 있으시면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야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야탑에서 꽤 오래 살았죠. 야탑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음흉하네. 닥쳐. 올라가시다. 올라가시다. 올라가셔서 실외가 나옵니다. 그럼 정면에 메트로 빌딩이 보이죠. 그쵸. 메트로 빌딩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투썸 플레이스가 보이십니다. 그러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전 보입니다. 투썸 플레이스를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투썸 플레이스 건물 바로 왼편 1층에 더 뭐더라? 이럴 줄 알았어. JK 키친가 있어요. 네, 알고 계신가요? 그쵸. 저는 거기에 학원을 다녔으니까요. 그 건물에. 아, 음악 학원. 네. JK 키친을 가시면 고르곤졸라 피자 와. 그리고 파스타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옛날에 여자친구 있을 때 과거에 갔었거든요. 진짜 야탐역에서 어떤 파스타 잘하는 집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있겠죠. 네. 잘 못 찾고 잘 안 가서 모르는 거지만 찾다 거길 갔는데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피자, 파스타 시키고 밥을 먹고 싶으니까 보통 남자들은 리조또를 시키죠. 그렇죠. 근데 주방장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아. 치즈로 위에가 쌓여서 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안은 밥이 아니다. 아, 왜? 밥이 아니라고 리조또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무슨 오븐 치즈 머시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리조또는 아닌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나오셔가지고 이건 면이 있을 거라 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밥을 달라 네. 얘기를 했죠. 다른 리조또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죠. 좋죠. 그래서 지금 헤어졌지만 그 저는 여자친구와 같이 가서 메뉴를 3개나 시켰어요. 피자, 파스타, 리조또.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은데 맛있어요. 맛있는 편이고요. 저는 그때 또 낮이었는데 1시 정도 됐어요. 오후 1시, 2시. 맥주를 한잔 했죠. 맥주를 한잔 했기 때문에 파괴자. 간 파괴자. 모든 걸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파스타나 피자, 리조또 쪽을 드실 분들은 투썸 플레이스 좌측에 있는 JK 키친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명함 이벤트도 했어요. 명함도 넣었는데 당첨되지 않았죠. 뭐늘 그랬듯이. 이런 거에 참 운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맛집 소개를 자연스럽게 좀 해주셨네요. 야탐역 JK 키친. 네, 1번 출구로 나가셔서 그 예전에 동사무소 1번이었나요? 네, 1번 출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투썸 플레이스 옆에 있는 아, 네.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전 이미지로 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찾기 어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맞습니다. 길찾기 어플입니다. 지금 어플과 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자전거 바람 넣는 네. 그런 뭐라 그래 그거를 바람 뿅뿅구? 내가 오늘 그거를 계속 찾아봤었는데 그게 바람 넣는 거 뭐라 그래? 옛날에 뭐라 그랬지? 푸슝푸슝? 컴프레셔 같은 걸로 에어건. 그 에어건이에요. 그 에어건으로 이렇게 바람 넣는 그거를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돼? 빵꾸 때우고 거기다 이제 바람 넣고. 네. 네, 공기 주입.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야탐역 1번 출구로 가시면 공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좀 넣으시고. 소리도 반만. 아, 공기반 소리반? 네.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고 계시게? 아, 이거라도 해야지 어떻겠어요. 지금 뭐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오늘은 참 멘트가 잘 안 나와요. 네, 진짜.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2번째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좋은 거 뒤에 다 싹 다 나오면은 갖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시죠. 네. 좋은 거 있으면 집에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성남 이야기에서 뭘 했죠 우리가? 제가 리뷰 한번 해드렸죠. 성남시 체육회. 아, 성남시 체육회 네. 펜싱단 네, 펜싱단이랑 그리고 네. 필드하키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 시장이 발표했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탐역 맛집. 네. 네. 더 JK 키친인가 그럴 거예요. 더를 꼭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붙여야 될까요? 더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더 JK 키친. 네. 한번 저도 오늘 찾아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는 날이네. 혼자 가실 건가요? 모집합니다. 내 캐릭터 뺏지 말라고. 썽님 유님이야? 왜 이래? 아, 이분 되게 정신 못 차리고 계시네. 쉬다 가실래요? 한탐 쉬실래요? 멘트 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시죠. JK 키친 좋습니다. 따뜻한 봄날과 함께 따끈한 파스타 한 그릇 시원하게 잡수시려면 더 JK 키친으로 해장국이요 무슨? 가셔서 여기 굉장히 좋은 그 주방장님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가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1부 성남 이야기. 성남에 살을 잃었다. 아 이거 뭐야? 성남에 살자라며 아까 전에는 무슨 말이야? 성남에 삽시다. 살얼이랐다. 자, 2부 이슈 이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쉴까? 좀만 쉬자.